여러분,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야, 여기에 검사 중인 사람이 888명이라고 해요. 하루 새에 3명이 늘었고 검사 중인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51명으로. 그런데 중국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2명. 그리고 확진자는 37,251명이에요. 하루 새에 사망자는 90명이 늘었고요. 또 확진자는 2,709명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좀 정점을 찍었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점을 찍었다. 지금 우리한테는 확진자가 27명까지 늘고 중국의 사망자도 812명까지 늘고 여기에 확진자까지도 2,700명까지 하루 사이에 말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늘었는데도 정점을 찍었다 하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실제로 신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요. 중국에서 말입니다. 지난 5일에 하루 확진자가 3,92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7일에 3,205명으로 줄어들었고요. 9일에는 2,709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아마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사망자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6,188명이니까 아마 사망자는 더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그 출입국에 관련돼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확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그야말로 중국은 입국 금지하면서 꽉꽉 문을 틀어 잠갔으며 특히 중국의 맹방이라고는 북한도 틀어 잠갔고요. 러시아도 틀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한에서 오는 사람, 그죠? 여기에다가 후베이성, 우한이 있는 그 성이에요. 중국은 31개 성이 있습니다. 31개. 31개 성 중에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어저께 좀 닿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확대는 미뤘습니다.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시진핑이 국내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눈치를 보는 거 이해는 한다? 저는 이해는 한다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건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국내에 방한하는 일정을 어떻게 하든 잡아내기 위해서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요? 지금까지 정부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 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다 거짓말이 된 거 아니에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한다면 세계 각국보다가 더 강하게 철통 봉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후베이성만 지금 입국 금지하고 나머지는 금지 안 하겠다? 나머지 30개 성에 대해서는 다 국내로 들어오게 하겠다?
야, 무섭네요. 무서워. 자, 보시자고요. 일단 중국 상황부터 보시자고요. 저는 이게 진정 국면이라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역에 춘제 기간 동안에 많은 곳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거의 1억 명이요. 이제 대도시로 다시 몰린다고 합니다. 1억 명이 말입니다. 9일까지 춘제가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지금 계속 몰려들 겁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1억 명 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와, 이거 완전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초비상. 중국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1억 명이 다시 돌아가고 나서 봐야지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감염 경로가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재치기를 해서 비말, 비말에 의해서도 전파가 된다. 이건 확실하게 이미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으로서도 전파가 된다. 이것도 벌써 이야기가 많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아진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에어로졸로도 전염이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에어로졸 무슨 이야기냐고요. 기침을 하거나 재치기를 하면 아주 미세한 그 비말, 그죠? 침덩이, 뭐 그런 액체 있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그게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부유하다가 다른 사람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 안,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누군가 재치기를 하고 누군가 기침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여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때 이 공기 중에는요 아주 미세한 침방울들, 비말들이 섞여 있다는 거. 이게 그 탄 사람에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1억 명이 지금 춘제 기간 동안 고향을 갔다가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다시 대도시로 복귀하는데 이게 아마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가 좀 더 길면 다음 주까지가 이게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정점에 수그러드느냐 아마 그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중국인 유학생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 그중에 한 6만 명 정도 되고요. 6만 명들이 지금 춘제 기간 동안 고향을 가든지 다 갔어요.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오면 다 기숙사라도 가든지 아니면 근처에 집을 얻어서 가든지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저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와서 혹시 대학가 주변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마 정점이 아닐까. 이게 위기의 기로 더 확산될지 안 될지가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잠복기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일단 뭐 정부는 조치를 하죠. 중국인은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들어가면 자칫하면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애초에 말했던 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아직까지 정점은 아니다. 더 봐야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정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마음이 좀 아파지는, 뭔가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까지 남아드네요.